Toyota's EVs are currently priced at about 6 million yen each. Sato said the company will make efforts to lower the price to the range for hybrids. 한때 토요타는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미국과 전 세계 트럭 및 SUV 시장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 특히 토요타 툰드라와 타코마 타초마는 내구성 정비 편의성, 그리고 고장 없는 전통적인 V풀 엔진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았다. 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은 이 차량들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가격 때문이다. 툰드라는 과거에 강력한 엔진과 적절한 기능을 갖춘 픽업 트럭으로 40톤 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졌던 모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제대로 옵션을 갖춘 툰드라 한 대의 가격은 70,000불 이상에 이른다. 그 가격이면 포드 F1 모식 플래티넘 램 1500 리미티드, 심지어 일부 GMC 시에라 데날리 모델과도 경쟁이 가능하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다. 토요타는 툰드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V8 엔진을 제거하고 터보차지된 V6 엔진을 기본 탑재했다. 이론상으로는 연비 향상이 목적이라지만 실제로 트럭 사용자들은 이 변화를 내구성 하락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비소에서 단연간 정비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도 말한다. 터보는 복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트럭 구매자들은 단순함 직선적인 엔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유지비를 원한다. 하지만 토요타는 이 신뢰를 버리고 효율을 택했고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과는 눈에 보인다. 미국 전역의 토요타 딜러십에는 툰드라 재고가 쌓이고 몇 달이 지나도록 판매되지 않은 차량들도 많다. 심지어 먼지가 쌓인 차에 야외에 방치된 차량도 종종 보인다. 예전의 토요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딜러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할인폭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일부 모델은 10,000불 이상 가격을 내리고도 팔리지 않으며 이례적으로 0% 이자 할부 캐시백 리스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딜러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재고를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정말 좋은 차량이라면 왜 이렇게 할인해야만 팔릴까? 이러한 상황은 중형 픽업 트럭 타코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한때 가격 대비 내구성 갑이었던 타코마는 최상위 트림이 거의 7,000엔에 달하고 있으며 딜러 매장에서는 기본형 모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매장에 전시된 타코마는 프리미엄 패키지나 오프로드 전용 트림으로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 모델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타코마는 최근 멕시코 생산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가격은 더 올랐다. 통상 생산비가 낮아지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토요타의 수익만 늘어난 셈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간파했고 이 가격이면 차라리 풀사이즈 트럭을 산다는 반응이 많다. 여기에 딜러 마크업이 더해지면서 실제 구매 가격은 훨씬 높아진다. 35 도천에 시작하는 모델이 보호 패키지 보증 연장 기타 옵션 명목으로 40,000런을 훌쩍 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성도 높은 타코마 팬들조차 중고차를 유지하거나 경쟁 브랜드로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다. 토요타가 더 이상 가성비 브랜드가 아니라는 신호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있다. 이제 토요타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전설의 오프로드 모델 랜드크루저와 세단 크로스오버 혼합 크라운이 어떻게 그 신뢰를 잃었고 왜 가장 큰 실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본다. 한때 절대 고장나지 않는 SUV로 불렸던 랜드크루저.
사막 정글 혹한 지역에서도 끄떡없는 내구성과 성능은 이 모델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오프로더로 만들어 주었다. 유엔 적십자 군부대 탐험가까지 랜드크루저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그러나 2024년 토요타가 미국 시장에 제출시한 신형 랜드크루저는 과거와는 너무나 달랐다. 많은 팬들이 이건 랜드크루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우선 가격부터 살펴보자. 과거 랜드크루저는 대형 SUV로서 80톤 이상의 고가 모델이었다. 이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신형 모델은 사이즈가 작아진 반면 가격은 여전히 60천원을 넘는다. 기존 랜드크루저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고급스러움이 사라졌음에도 가격은 여전히 고급 SUV 수준인 것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파워트레인 구성이다. 토요타는 상징적이던 V7 엔진을 없애고 터보 하이브리드 4기통 엔진을 장착했다. 이 결정은 팬들에게 실망 그 자체였다. 랜드크루저는 무겁고 험한 길을 달리는 차다. 그런데 어떻게 4기통 엔진으로 그 성능을 믿을 수 있겠나? 실제 자동차 전문 리뷰어들은 시승 후 가속력은 준수하지만 오프로드에서의 강인함은 과거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미래라고 말하지만 랜드크루저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미래보다도 강인함과 신뢰성을 원한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존 도구에 가까웠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매력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크라운 이라는 모델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크라운은 원래 일본 내수 전용의 고급 세단이었으나 토요타는 이를 미국 시장에 크로스오버형 디자인으로 재출시하며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로 포지셔닝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외형은 세단처럼 낮지만 차체는 높아지고 타이어는 오프로드 SUV처럼 굵다. 실내 공간은 기대보다 좁고 운전 감각은 무겁지만 스포티하지 않다. 성능은 평균적이고 가격은 40천 이상으로 책정되었다. 즉, 어떤 점에서도 뚜렷한 매력이 없으며 이 차만의 강점이 없다. 실제로 미국 내 소비자 리뷰 사이트에서는 크라운은 무엇을 위한 차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디자인 면에서도 과도하게 실험적이고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딜러들은 판매 압박을 받고 있다. 크라운과 랜드크루저 모두 출고 후 한 달 내 재고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크라운 할인폭이 7,000주엔에 달한다. 할인을 해도 소비자는 여전히 구매를 망설인다. 그렇다면 왜 토요타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 그 배경에는 브랜드 확장과 고급화 전략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 토요타는 렉서스와 차별화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일반 토요타 모델에도 이식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체성과 가격 간의 균형을 잃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면서도 기능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장을 원한다. 하지만 지금의 토요타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능차를 만들려다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델을 양산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EV 전략의 핵심 모델로 기대받았던 BZ4X와 스포츠카의 상징이었던 수프라가 어떻게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두 모델 모두 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브랜드 신뢰를 흔든 결정적 실패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2022년 토요타는 역사상 첫 번째 순수 전기차 SUV인 BZ4X를 야심차게 공개했다. 브랜드 역사상 상징적인 순간이었고 EV 시장 진출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단 1년도 되지 않아 이 차량은 토요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실패작이라는 혹평을 받게 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첫 번째 문제는 충전 및 주행 성능이다. BZ4X는 경쟁사들
테슬라 모델 Y,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포드, 머스탱 마하 2 등 EV에 충전 속도가 느리고 실제 주행 가능 거리 란지가 지나치게 짧았다. 공식 스펙상 250마일 주행 가능이라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220마일도 힘든 수준. 게다가 추운 날씨에서는 180마일 이하로 급감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게다가 충전 속도는 150km까지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DC 급속 충전 시에도 100km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충전 효율도 낮아 장거리 운전자에게 큰 불만을 샀다. 두 번째는 안전 문제였다. 출시 초기 BZ4X는 바퀴가 주행 중 탈락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글로벌 리콜 사태를 겪었다. 이는 브랜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고 많은 소비자들이 첫 EV는 역시 사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남겼다. 심지어 일본 내 토요타 딜러들은 일부 지역에서 BZ4X 전시 차량을 아예 내리는 조치까지 취했다. 세 번째는 가격 대비 가치 부족이다. BZ4X의 기본 가격은 42위 턴 이상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가격대라면 이미 시장에서 완성도 높은 경쟁 모델들이 즐비하다. 게다가 토요타는 미국 내 EV 구매 보조금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은 경쟁사 대비 수천 달러 더 높았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BZ4X는 토요타가 EV 시장에 진입했다는 상징적 의미만으로 출시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미국 주요 리뷰 매체인 car&driver는 토요타답지 않은 허술한 완성도라는 평가를 내렸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BZ4X냐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다. 이러한 EV 전략의 실패만큼이나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시렌시아 수프라 안. 한때 전 세계 스포츠카 팬들의 드림카였던 이 모델은 2020년대 들어 BMW Z4와 플랫폼을 공유하며 부활했다. 하지만 바로 이 결정이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수프라는 외형은 토요타지만 파워트레인과 실내 구성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BMW에서 공급된 시스템이다. 심지어 차량의 운전 감각조차 독일차에 가까운 느낌으로 바뀌었고 많은 기존 팬들은 이건 토요타 수프라가 아니라 BMW 스프라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프라의 가격도 문제였다. 상위 트림은 61,000전에 육박했고 이 가격이면 쉐보레, 코르벳 포드 머스탱 쉘비 혹은 심지어 중고 포르쉐까지도 경쟁에 들어온다. 그렇다고 수프라가 그들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도 아니다. 결정적으로 토요타는 수프라를 수동 변속기 없이 출시했다가 팬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뒤늦게 수동 모델을 추가해야 했다. 이러한 소통 부재와 정체성 혼란은 팬들과 브랜드 사이의 거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 현재 수프라는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일부 딜러는 재고 분량을 장기간 보유한 상태로 리스 조건까지 낮추어 제공하고 있다. 한때 상징이었던 스포츠카가 이렇게 외면받게 된 데에는 단순히 성능이 아닌 감성적 신뢰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토요타의 EV 전략은 속도에 급급했고 스포츠카 전략은 진정성이 부족했다. 이는 단순한 모델 실패가 아닌 브랜드 철학이 소비자와 멀어진 결과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실패들이 시장에서 어떤 대체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스바루 혼다 마츠다와 같은 일본 경쟁 브랜드들은 어떻게 신뢰와 가성비를 앞세워 토요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집중 분석한다. 토요타의 전략적 혼란과 소비자 신뢰 붕괴는 결국 경쟁 브랜드들의 약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수바루 혼다, 혼다 마츠다 마따는 토요타의 전통적 강점을 교묘히 가져가며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먼저 스바루는 한때 마이너 브랜드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기반으로 일관된 철학과 실용적 가격 정책으로
강력한 입지를 굳혔다. 스바루의 아웃백과 포레스터는 여전히 전륜 기반 AWD 시스템과 넉넉한 적재 공간, 그리고 뛰어난 연비를 제공하며 현실적인 SUV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스바루는 딜러 마크업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고수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했다. 이는 요즘처럼 토요타가 과도한 트림 구성과 복잡한 옵션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더욱 빛난다. 또한 스바루는 자사의 이미지와 일관된 환경 메시지와 안전성 강조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조사에서 스바루는 브랜드 이미지 일관성이 가장 높은 브랜드로 꼽혔으며, 특히 젊은 층과 여성 소비자에게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토요타 팬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토요타는 럭셔리만 바라보는 것 같고 스바루는 여전히 내 차 같은 느낌이 있다. 혼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혼다는 토요타보다 더 빠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현실화하며 시장을 준비해왔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CR-V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 효율 가격, 그리고 정숙성에서 탁월한 반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울트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EV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통합한 완성형 시스템을 제시했다. 게다가 혼다는 EV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 도시를 겨냥한 전략을 펼치며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현실적 접근을 택했다. 이는 고급화에 몰입하는 토요타와 확실히 대비된다. 실제로 혼다의 딜러 네트워크는 최근 들어 신규 구매자 전환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토요타에서 넘어온 구매자 비중도 두드러지고 있다. 마츠다 역시 조용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작고 단순한 차량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마츠다 CX-5, CX-50 마츠다 3 등은 감성적인 디자인 프리미엄급 신뢰 뛰어난 운전 감각으로 합리적 고급차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 마츠다가 내세우는 스카이 액티브 엔진 SK 아에크티어 은 복잡한 터보 시스템 없이도 높은 연비와 출력 효율을 제공하며 기술로 정직하게 승부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운전을 즐기는 사용자들에게 마츠다의 직관적인 스티어링 감각은 큰 매력 포인트가 된다.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며 트림 장난질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이처럼 세 브랜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진정성 가격의 합리성 기능 중심의 제품 구성이다. 이것은 과거 토요타가 강력히 유지했던 철학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토요타는 그 철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조용한 리더십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반짝이는 광고 미래지향적인 콘셉트 고가, 트림이 아닌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가격의 정직함이 브랜드 신뢰를 다시 구성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2024년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혼다, 스바루, 마츠다 모두 토요타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다시 구입하고 싶은 브랜드 항목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제품 평가가 아니라 소비자와의 신뢰관계가 어느 쪽에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의 토요타가 왜 이런 위기에 빠졌는지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브랜드의 재도약을 위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재현하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지금의 토요타는 분명 변곡점에 서 있다. 과거에는 누구나 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차를 만드는 브랜드였지만 오늘날 소비자는 왜 이렇게 비싼데도 별로 안 좋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마케팅 실패나 일시적인 가격 인상 때문이 아니다. 보다 구조적인 전략 실패와 브랜드 철학의 흔들림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첫 번째 문제는 지나친 고급화 전략이다. 토요타는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반 토요타 라인업에까지 고급 인테리어, 프리미엄 옵션, 과도한 트림 분화를 시도했다.
이 전략은 한편으로 렉서스를 살 수 없는 고객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하자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구매자층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토요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가솔린차까지 전 라인업을 다 커버하려는 욕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걸 하려다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브랜드라는 평가를 불러일으켰고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 브랜드는 이제 무엇에 집중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세 번째는 고객과의 거리감이다. 과거 토요타는 소비자 리뷰, 정비 기술자, 피드백 실사용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제품을 개선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전략 중심 디자인, 우선 트렌디한 패키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사용자의 불만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신형 타코마나 랜드크루저는 내가 원하던 차량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토요타는 디자인 혹은 효율이라는 수치로 이를 반박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수치보다 느낌과 사용 경험을 더 중시하며 이 괴리는 곧 브랜드 로열티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토요타가 이 위기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원래의 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장 나지 않는 차, 누구나 살 수 있는 합리적 가격, 심플한 구조와 신뢰성 높은 파워트레인. 이 세 가지가 토요타를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로 만든 핵심이다. 지금이라도 하위 트림의 단순화, 실제 유저 피드백 반영 비용 대비 성능 강화라는 방향으로 제품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모델 정리와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의 토요타 라인업은 지나치게 복잡하며 같은 세그먼트에 여러 유사 차량이 존재한다. 이는 마케팅 혼선을 초래하고 구매자들에게 이 차는 도대체 어떤 차인가 라는 인식을 남긴다. 예를 들어 하이랜더와 벤자벤자 크라운과 캠리 수프라와 GR 발육 등은 명확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셋째, 실용적 혁신을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의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대응력, 실용거리 유지비 절감이다. 토요타가 BZ4X에서 보여준 미완성 EV는 오히려 브랜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중심의 현실적 대안 기술 개발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운영 비용의 절감을 우선 고려한 제품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딜러 정책 개선이다. 토요타는 오랜 기간 딜러와의 유대가 강한 브랜드로 유명했다. 하지만 요즘은 딜러 마크업 불투명한 할인 옵션 강매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탈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보다 기능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SUV가 세단보다 더 팔리는 시대이지만 모든 SUV가 똑같이 디자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공간 활용성, 적재 편의성, 주행 감각 등 실제 사용에서의 차별화 요소를 원한다. 이러한 실용성을 살리지 못한 토요타의 최근 SUV들은 디자인은 새로워졌지만 소비자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토요타는 지금까지 브랜드 신뢰와 기능 중심의 철학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과욕과 전략적 혼란으로 소비자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스스로 회복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지로 향하게 만들 것이다. 스바루, 혼다, 마츠다, 그리고 미국, 한국, 유럽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가격, 품질, 서비스의 모든 균형을 철저히 계산한다. 토요타가 다시 국민차의 상징으로 돌아가려면 지금이 바로 철학을 재정립하고 실용으로 회귀해야 할 순간이다.